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의 핵심 탄약고를 강타했습니다. 공격으로 인한 폭발은 반경 6km를 초토화시켰고 그 충격으로 규모 2.8의 지진이 관측되었습니다. 북한산 미사일을 포함해 5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추정되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전력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한 호텔에서 폴란드 군사 전문가 미하우 코발스키가 TV를 응시합니다. 그의 손에 쥔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인은 의문의 중국 인사 리웬. 이름을 보자마자 코발스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5일 안에 그가 내릴 결정이 폴란드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 숨막히는 5일간의 기록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 PD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군사기술 전문가 미하우 코발스키입니다. 얼마 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방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 같은 공항시설과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했어요. 한편에는 첨단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다른 한편에는 고즈넉한 한옥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있는데 문득 제 나라 폴란드가 떠올랐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도입한 일이 생각났거든요. 그때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였죠. 그 덕분에 우리 폴란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었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그래, 이번에도 좋은 성과를 내야지.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에 서울의 아침 풍경을 만끽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지하철,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에서 풍겨나오는 커피 향기,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회의장에 도착하자 전 세계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제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동양인 남성이었죠. 그는 주변 사람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하우 코발스키 씨죠? 저는 리웬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영어 발음도 꽤 유창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고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리웬은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고 특히 드론 기술에 대해 자랑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코발스키 씨,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언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의 방산 기술 현황에 대한 것이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폴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기술 이전 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발표자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 앉은 리웬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는 좋긴 하지만 미래 전쟁의 핵심은 드론입니다. 코발스키 씨,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론, 맞습니다. 최근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과연 중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일까요? 그리고 폴란드에게 가장 적합한 선택일까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발전상, 중국의 자신감 넘치는 제안, 그리고 우리 폴란드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아침 식사를 주문했는데 생소한 음식들이 많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옆자리에 친절한 한국 할아버지께서 미소 지으며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서툴게나마 젓가락질을 하며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TV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어요. 영어 자막이 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트베리 지역 드론 공격 성공.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드론과 서방의 기술 지원을 받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주요 무기고를 정확하게 타격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들의 모습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었지만 이렇게 드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폴란드도 이런 드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의 방어 시스템은 충분할까? 식사를 마치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이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고층 빌딩들 사이로 날아다니는 작은 드론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아마도 촬영용 드론이었겠지만 그 모습이 마치 전쟁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들 아침의 뉴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저도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드론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한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런 드론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영국에서 온 참가자가 물었습니다. 토론이 한창일 때 어제 만났던 리웬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코발스키 씨,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드론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제 대답에 리웨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의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끈질긴 제안에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걸까? 회의가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드론 기술의 발전이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드론은 이제 단순한 정찰 도구가 아닙니다. 정밀 타격, 전자전, 심리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폴란드와 같은 중소규모 국가들은 이런 첨단 드론 기술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자체 개발 아니면 기술 협력? 발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기술 협력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의 대답을 들으며 문득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그리고 이제는 드론까지 한국과 폴란드는 닮아있는 지난 역사와 함께 더욱 인연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 저는 한국인 연구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코발스키 씨, 우리 한국도 드론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용 드론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 뒤를 이어 터키와 중국 드론이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답변에 저는 오히려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보면 곧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악 지형을 활용한 드론 개발에 강점을 두고 있어요. 곧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의 안보,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울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제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 맞다. 내일은 한국의 드론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었지. 문득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의 방문이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지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사용 드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고 열정적인 한국인 연구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코발스키 씨. 저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의 친절한 환대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그들의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첨단 장비들, 밤새 작업한 듯한 흔적들, 그리고 벽에 붙어있는 우리의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자라는 문구,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저에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현재 산악 지형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산악 지형이 많지 않나요? 이 기술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폴란드에도 타트라 산맥이 있죠. 이런 기술이 정말 유용할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발신인은 리웬이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에 관심이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리웬의 제안이 궁금했거든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확실히 발전 중이었고 우리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도 좋았어요. 하지만 리웬이 말한 중국의 기술,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저녁에는 그 끈질긴 중국인 리웬과 만났습니다. 그는 서울의 고급 중식당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코발스키 씨, 우리 중국의 드론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리웬은 음식이 나오는 동안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의 최신 드론 기술, 그들의 성과, 그리고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드론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했죠. 폴란드가 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군사력이 크게 향상될 겁니다. 리웬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리웬 씨, 당신의 제안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요.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건 제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리웬이 끼어들었습니다. 코발스키 씨, 정치는 변하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최고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저는 이 나라의 발전상과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와 협력의 가치를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리웬의 제안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은 분명 대단했고 그들과의 협력이 폴란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호텔방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폴란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뭘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기술력과 협력 제안 사이에서 고민하느라 뒤척이기만 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폴란드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을까?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판단해야 할까? 아니면 신뢰와 협력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문득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사람 간의 신뢰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다섯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의 고민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며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이틀 전 만났던 한국 노신사님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 실력 덕분에 자연스럽게 합석하여 담소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군사 기밀과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채 제가 처한 상황과 그로 인한 고민만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술은 날마다 발전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지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서로를 믿고 힘을 모아 협력했기 때문이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소? 노신사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 오후에 한국의 드론 연구소를 다시 방문하기로 했던 것을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젊은 연구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발스키 씨. 오늘은 저희의 최신 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들은 저를 데리고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은 드론 하나가 복잡한 장애물 사이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산악 지형 특화 드론입니다. 폴란드의 타트라 산맥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폴란드의 지형 데이터를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의 협력을 생각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려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협력과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폴란드의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 아닐까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또다시 리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코발스키 씨, 결정은 하셨나요? 우리의 제안을 꼭 고려해 주세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답이야. 그날 저녁 저는 남산 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는 제 결정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아버지,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신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그 신선한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이제는 드론까지.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것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첨단 기술, 그리고 그 이상의 무언가, 바로 신뢰와 협력의 가치였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리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경험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기며 동시에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멀어져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오던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리웬이 중국 정부의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뉴스였어요. 그가 여러 국가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세상에, 만약 그때 리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뻔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때 내린 결정이 단순히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그 노신사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조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드론 기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분들, 오랫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폴란드의 군사기술 전문가 미하우 코발스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Searching